안녕하세요. 칸글리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문장 안에서 전치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치사는 왜 필요할까요? 질문에 대한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형용사구와 부사구, 즉 다른 품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치사는 앞에 위치하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문장 안에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여 함께 다른 품사, 즉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사전에 없는 단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단어 그리고 구와 절에 대한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치사는 문장 안에서 결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문장이 보이는데요. A boy is in my room 이라는 문장과 The boy in my room is Tom 이라는 문장입니다. 두 문장 다 동일하게 in my room 이라는 전치사를 이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은 한 소년이 내 방 안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은 방 안에 있는 소년은 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해석이 조금 다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품사 중에서 형용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들이 있지만요. 저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해석을 통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형용사는 니은, 리을, 의로 해석이 끝나면 형용사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부사는 끝이 딱딱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로, 어떻게,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끝나면 부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강의를 듣다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내 방 안에에 해당되는 단어는 in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방 안에 있는의 니은에 해당되는 개념도 in 안에 있습니다. 즉, 같은 전치사지만 뒤에 있는 명사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 형용사처럼 니은에 해당되는 형용사처럼 쓰기도 하고 어디에 라는 부사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치사는 문장 안에서 명사와 함께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사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치사와 명사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새로운 품사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라고 말을 하지 않고 구라 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주어 서술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형용사 구 또는 부사 구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나 절이라는 개념은 사전에 없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일 때 왜 명사의 뒤쪽에서 수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 boy in my room에서 여기 보시면 in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니은으로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게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in my room을 일반적인 형용사처럼 명사의 앞쪽에서 수식을 하게 되면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in과
그리고 수식을 받는 보의, 명사와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단어 수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이 단어가 명사를 수식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뒤로 위치시켜서 뒤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이 전치사 인이 명사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왜 뒤에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더 보도록 하죠. The books in my bag are not mine. 자, 여기 보시면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죠? 그렇죠. 내 가방 안에 있는, 여기 보시면 in my bag이 뒤 앞에 있는 books를 수식하면서 ni은의 의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세 단어가 함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형용사이지만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지 않고 형용사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I go to school 이라는 문장 보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만약에 여러분 to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간다 학교 하면서 문장이 어색해지겠죠. to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학교에, 학교로 하는 부사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다음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I go home. 여기에서 이 home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지금 보시면 I go home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짧게 쓸 수 있기 때문에 I go to home을 더 어색하게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색하게 들리고 I go home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 do it by myself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by myself 하면서 by 전치사와 뒤에 있는 myself를 함께 써서 내 혼자서, 내 혼자 힘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형성되고 있죠. 결국 힘으로 이렇게 끝이 딱딱하게 끝나니까 뭐예요, 여러분? 부사. 그런데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니까 우리는 부사구라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장 안에서 전치사는 절대 혼자 쓰이지 않고 뒤에 명사와 함께 형용사구나 부사구의 다른 품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치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 또는 절 하면 그건 뭐라 그랬죠?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